이번에는 캡처를 받을 장면들을 미리 지정해 두었다가 지정된 장면들만 캡처를 하는 어드밴스 캡처, 즉 배치 캡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어드밴스 캡처를 하면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불필요한 장면을 캡처받지 않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공간을 여유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드밴스 캡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어드밴스 캡처를 하기 위해서 어드밴스 캡처 탭을 선택을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캡처 받을 장면을 먼저 찾아줘야 되겠죠. 만약 여기부터 캡처를 하고자 한다면 정지를 하고요. 타임코드 인을 선택을 해서 캡처 받을 시작점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해서 캡처가 끝날 장면, 끝장면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 여기라면 정지, 그리고 타임코드 아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앞서 타임코드 인과 지금의 아웃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캡처를 한다면 지금의 이 지정된 시간 안에 있는 장면만 캡처가 되겠죠. 첫 번째 장면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로그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로그 파일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 로그인 아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클립 네임이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클립 네임을 지정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났군요. 클립 네임 입력을 합니다. 장면 1이라고 입력이 됐고요. 다시 로그인 아웃. 그럼 어떻습니까? 장면 1이라는 로그 파일이 저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장면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역시 플레이 버튼을 선택을 해서 장면의 시작을 찾아줍니다. 여기부터 할까요? 정지. 그리고 타임코드 인 선택. 그러면 타임코드 인 시간이 새롭게 변경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적용한 장면 1은 그리고 이번에는 장면의 끝점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 여기까지 한다면 여기서 정지, 그리고 타임코드 아웃 버튼 선택. 두 번째 캡처 받을 장면을 설정을 했습니다. 역시 로그인 아웃을 선택을 하면 새로운 로그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장면 1과 방금 적용한 장면 1 001번 로그 파일에서 지정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장면은 캡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하드디스크 용량을 여유있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잘못 촬영된 영상, 불필요한 영상은 캡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캡처받을 장면만 지정을 한 후에 로그 파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로그 파일로 지정된 장면을 캡처를 해야 되겠죠. 캡처받을 장면을 선택을 해주기 위해서 장면 1과 장면 1 001을 선택을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개의 로그 파일이 있는데요. 지금의 이 로그 파일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선택을 한 후에 배치 캡처를 선택을 하고요. 배치 캡처 창이 나타나면은 실제로 캡처받을 장면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해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OK를 선택을 한다면 캡처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의 시작점으로 이동이 되고요. 정확하게 지정된 시작 시간에 캡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캡처가 됐고요. 이번엔 두 번째 캡처 시작점을 찾아주는군요.
시작점이 찾아졌으면 캡처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캡처가 시작이 되는군요. 모든 캡처가 끝났고요. 역시 캡처된 결과를 캡처 컴플레이트 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캡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드밴스 캡처를 사용을 한다면 불필요한 장면을 캡처하지 않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여유있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잘못 촬영된, 즉 엔진한 장면의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촬영 스크립트를 통해서 기록을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차세대 대표적인 영상 규격인 HDV 방식을 통해서 캡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시 캡처를 하기 위해서 파일 메뉴 그리고 캡처 비디오를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HDV를 캡처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HDV를 선택을 하면 될 것입니다. 선택이 됐다면 OK를 하고 캡처 창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DV 캡처 창과는 다르게 윈도우 도킹 에리어를 통해서 캡처 창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는 1394 케이블이 HDV 장치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디바이스 no available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1394 케이블을 HDV 장치에 연결을 합니다. 역시 장치를 연결을 하면은 이와 같은 창이 나타나고요. 무시하고 취소. 그러면 이렇게 스톱이라는 글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제대로 연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스톱이라는 글자가 새겨지지 않는다면 프레퍼런스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장치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지금처럼 디바이스 타입이 1394 MPEG-2나 그리고 디바이스가 해당 장치로 설정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장치로 설정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HDV 장치에 설정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요.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HDV 장치가 HDV로 되어 있지 않다면 HDV로 설정을 한 후에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정상적으로 HDV를 캡처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설정이 정상적으로 됐다면 이와 같이 모든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역시 플레이 버튼을 선택을 해서 캡처받을 장면을 찾아주면 되겠고요. 그러나 HDV를 캡처를 할 때 프리뷰 모니터 창에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 게 다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플레이 장치에 있는 액정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장치에 있는 액정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될 것입니다. 캡처될 장면이 결정이 됐다면 정지를 하고요. 역시 스타트 캡처를 통해서 캡처를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캡처를 하기에 앞서 캡처받은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설정을 하기 위해서 디스크 매니지먼트를 선택을 하고요. 지금의 디스크 매니지먼트는 프레퍼런스를 통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경로가 C와 G 드라이브로 되어 있군요. 만약 이전에 사용이 되는 경로를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경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Add 폴더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경로를 찾아주면 되겠죠. 앞서 DV 캡처를 할 때 사용이 됐던 캡처 폴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확인. 그러면 새로운 경로가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에 사용이 되는 경로 필요 없다면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삭제해주기 위해서 삭제해주고자 하는 경로 선택을 한 후에 딜리트 폴더를 선택을 합니다. 현재는 C와 D만 남았군요. 그리고 사용이 되는 경로를 실제 캡처할 때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체크 즉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로를 더블 클릭하거나 체크박스를 선택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OK를 하고 나옵니다. 캡처 폴더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립 네임, 캡처받을 영상과 일치되는 이름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가령 여행에 관한 영상이라면 여행이라는 이름을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테이프 네임은 보다 디테일한 이름을 입력을 하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HDV로 캡처받은 영상은 M2T라는 확장자를 가진 영상으로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M2T는 MPEG-2 방식의 영상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V보다 파일의 용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압축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사양의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캡처를 해볼까요? 캡처를 하기 위해서 스타트 캡처, 캡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캡처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정지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캡처가 종료가 됐고요. 이렇게 캡처받은 소스는 자동으로 프로젝트 미디어 창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타임라인에 직접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촬영한 영상을 캡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캡처하는 방법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DV 캡처, 그리고 고화질 HDV를 캡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